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유튜브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에 힘을 입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 분이 10,000분이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자율주행 핵심 보고서로서 사업적인 내용들, 자율주행 산업 동향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 해당 내용들, 이제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해놓은 자율주행 보고서, 해당 내용 지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00명 이벤트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항암 신약 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최근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영상들 찍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매드팩토, 보로노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좀 빠르게 상승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충분히 가능을 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저평가 대장주로서 길게 한번 보시고 모아 가실 수 있는 종목들, 이 주식 2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해당 내용들 한번 준비를 해봤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면역항암제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면역항암제가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암치료의 표준으로서 화학항암제가 먼저 투여가 되는 게 아니라 머크 쪽의 면역항암제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라던가 글로벌 빅파마들의 면역항암제가 암 환자들의 1차 치료제로서 표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면역항암제 시장이 2030년 400조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성장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면역항암제가 적응증 확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가 이중항체가 무엇이냐, 적응증 확대가 무엇이냐. 적응증 확대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던가 방광암, 일부 암들에게만 지금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위암, 지금 이제 혈액암, 뇌암 이런 것들로 이제 적응증을 간암, 지금 이 간암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암 쪽으로 적응증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적응증 확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이중항체 기술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중항체를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중항체 기술 이전 수주원대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항체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50%대로 고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반도체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이중항체 부분이 30배 이상으로 성장이 된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역항암제는 이미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보시고 계시는 머크사, 얘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로서 면역항암제 하나로만 수십조 원대 지금 이제 매출액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금 항암치료제는 이 화학항암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암세포만 표적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표적항암제라고 하던가, 사람의 면역의 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서 그리고 이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좋은 암세포의 미세 환경을 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면역항암제 2세대, 3세대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고 있고요. 지금 3세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최근 암치료의 표준으로 굳혀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30년에 400조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쪽하고 미국 쪽에서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이 면역 관문 억제제, 지금 면역항암제의 또 다른 이름이겠죠. 이 면역
면역 관문 억제제 연구자들이 201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탔습니다.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라던가 BMS, 일본 오노약품공업의 공동 협력으로서 개발이 된 옵디보라고 하던가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가 해당 기술력을 통해서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이제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 약제 하나만으로 머크사에서 연간 매출을 20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약제 하나에 1억 원씩 들어요. 1억 원씩. 그런데 약효가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에게 너무나 좋다 보니까 1차 치료제로서 키트루다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역항암제 작용 기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체내에 킬러 T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킬러 T세포. 이게 암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이 암세포와 T세포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붙으면 안 되는 작용 기전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T세포고 이게 암세포다라고 보면은 근데 이게 붙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노벨 생리학자들이 어떤 기전을 발견을 했느냐? 해당 지금 암세포에 붙어 있는 단백질과 T세포에 붙어 있는 단백질에 다른 항체들을 집어 넣어서 부착을 시켜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작용 기전이 붙지를 않는구나. 그러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을 해서 이 암세포를 사멸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뭐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암세포와 T세포의 단백질에게 강제적으로 부착을 시켜버리는 면역관문 억제제. 이게 지금 T세포와 암세포가 결합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요. 그러면서 T세포의 면역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암세포를 지금 T세포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이제 현미경으로 딴 그런 이제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작용 기전이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데 면역항암제 단독요법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매출액 20조 원짜리 항암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가 비소세포 폐암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면 뭐 흑색종이라던가 신장 세포암 이쪽으로만 단독요법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적응증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머크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8월 3일이죠. 이번에 지금 간암 면역항암제 병용투여 1차 임상이 실패가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신약들이 전부 다 간암 면역항암제가 투여가 유효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 HLB 쪽에서 현재 지금 유효성을 확보를 해서 뭐 9월달 아니면 10월달 글로벌 학회에서 해당 내용들을 발표 예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감을 띠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최근 들어서 붙고 있는데 최근 이 면역 항암제 쪽과 T세포 증식을 유도한다. 그리고 기존 항암제를 병용 투여를 하는 게 트렌드다. 그러니까 기존의 면역 관문 억제제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항암제는 T세포 단백질과 암세포의 단백질에 강제로 항체를 붙여서 두 개의 세포가 결합이 되는 거를 예방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T세포를 더 증식을 시켜버리고 이것들을 같이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면역세포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미세환경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이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기존의 화학항암제를 항체에다가 붙여가지고 같이 이제 면역항암제와 투여를 하는 이 병용 투여가 굉장히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병용 투여가 굉장히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현재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뭔가 이 블록버스터 신약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파이프라인을 생산을 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10배, 30배 이상 올라갔었던 대장주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이 병용 투여로서 키트루다라던가 티센트릭이라던가 옵디바라던가 이런 지금 블록버스터 신약과 같이 병용 투여를 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던가 완전 간회가 지금 이제 관측이 됐던가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적응증 확장을 위해 면역 항암제 임상 시험이 대규모로 투자가 수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머크사 같은 경우 엄청난 지금 이제 매출액을 내고 있죠. 당장 작년 상반기에만 10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만 14조를 팔아가지고 항암 신약으로만 20조를 팔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뭐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 노바티스라도 하던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암 신약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겠죠. 지금 이제 주요 글로벌 빅파마의 항암 산업부의 매출액, 그러니까 다른 약제들 말고 뭐 두통약 뭐 이런 거 말고 항암 신약으로만 이런 식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적응증이 추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소세포 폐암 말고 간암이라던가 뭐 위암이라던가 이런 지금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고 사망률이 높은 그런 암들을 적응증을 이 면역항암제가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5배, 10배씩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백조 원짜리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주요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간암 적응증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HLB가 베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같은 항암 신약 안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이제 약제를 베스트 인 클래스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가오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HLB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항서제약과 항서제약의 자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같이 이제 이 간암 면역항암제 임상 3상에 관련된 유효성 지표를 확보를 했다라는 발표 예정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 FDA 출신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FDA 신약 승인 신청 이 부분을 지금 준비를 본격화를 하고 있다. 결국에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FDA 임상이 성공을 해야 10조, 20조 이렇게 매출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FDA 준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FDA 지금 실질적으로 FDA에다가 신약을 승인을 받았었던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도 간암 쪽에서 적응증을 확보를 못해서 우리나라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간암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상한가 가고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 이 진행성 간암 대상으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2회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9월에 KSMO, ICBMT 이쪽에서 이제 예비 결과를 박셀바이오 쪽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아니라 면역세포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살해 세포인 이 NK 세포를 증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환자 몸에서 빼서 이거를 증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배양을 해서 세포 증식이나 살상력을 향상을 하는 물질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같이 고활성을 돼 있는 이 NK 세포를 증식을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죠, 바이오를 직접 인체에다가 투여를 하게 돼서 실제로 지금 NK세포가 T세포 대비를 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NK세포가 체내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치료제로서 이거를 지금 이제 체내에다가 집어넣는 밖에서 환자에서 몸에서 빼서 밖에서 이제 배양을 하고 그리고 살상력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NK세포를 조금 이제 복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체내에다가 투여를 하는 이런 지금 면역세포 치료제 간암 쪽으로 임상 2회 이상이 지금 박셀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국에 이 지금 항암 신약 쪽의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게임 체인저로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이중항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항체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기전에만, 그러니까 뭐 암세포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암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단백질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단일 기전으로서 체내는 항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강제로 뽑아내 가지고 두 가지 기전을
한 방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이 이중항체가 새로운 항암 신약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항원 단백질을 타깃항체로서 진행을 하는 기술이 이중항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붙이느냐에 굉장히 다양한 좀 이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면역관문 억제제를 붙일 수도 있고요. 기존의 화학항암제를 붙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중항체 다른 곳에다가는 암세포만 식별을 하는 항체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하고 화학항암제의 기술력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기술 쪽으로도 연구 개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T세포를 증식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던가 NK세포를 증식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살상 능력을 올려버리는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화를 하는 그런 물질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또 미세 환경을 개선을 하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용 투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이중항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체내에서는 이 이중항체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런 것들을 유전자 이런 제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중항체를 강제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이제 배양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항암제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면역 활성제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합을 해서 체내에다가 투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세 환경에 뭐냐? 그러니까 항암제가 암세포에게 작용을 하기 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세포가 이제 바로 그냥 사멸이 되면은 좋겠죠. 암세포로 죽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면역 체계를 거부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좀 방어 단백질이 암세포를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 단백질 때문에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 죽여야 된다.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단백질을 방어 단백질을 좀 없애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미세 환경을 좀 바꿔주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를 못하는데 각자의 단백질에다가 항체를 붙여가지고 죽일 수 있는 이런 미세 환경을 바꿔주는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면역항암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체내에 있는 면역항암제의 그러한 이제 효과들을 굉장히 증대를 시킬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중항체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인수합병을 한다라도 하던가 아니면 이 이중항체를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중항체를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로슈의 이제 혈우병 치료제인 햄브리라 이게 굉장히 이제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중항체 플랫폼에서 개발이 된 지금 이제 혈우병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 3년 만에 매출 10억 달러라는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고형암과 관련된 이중항체에 대한 우수한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기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명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면역 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이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죽이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게 돼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내용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체내에 투여를 해가지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고 혈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 사망까지 이르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체 플랫폼 구조 조절을 통해서 T세포와 암세포에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민감도를 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조명을 받고 있고 수십조 원 단위의 인수합병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현재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 백신이 뭐 이제 뭐 모더나라고 하던가 화이자라고 하던가 이 mRNA 항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뭐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던가 이 mRNA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이번에 이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mRNA로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유전자 치료제 기술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RNA를 이용해서 항체 신기술이 항암 신약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상 개발 같은 경우 많이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개발 연구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RNA로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에서 항암 신약으로 이 mRNA를 전환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mRNA가 체내에 이제 뭐 메신저 유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DNA가 체내에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mRNA를 복제를 떠서 이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이제 단백질들과 결합을 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는 게 mRNA라고 하는데, 지금 mRNA 백신의 구조는 밖에서 이 mRNA를 재조합을 해서 체내에다가 투여를 해서 원래 DNA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면역작용을 단백질을 스파크 단백질이라고 하죠, 일명. 이거를 지금 이제 생성을 하는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mRNA 백신을 통해서 밖에서 이제 재조합을 통해서 항암제로서 면역항암제로서 면역세포를 증강시킬 수 있는 이런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체내에다가 투여를 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는 일명 이제 항체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현재 백신 개발 과정에서 항체 반응 기술력을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뭐 암백신, 지금 이제 백신을 투여를 해서 암을 예방을 한다, 암백신 연구라고 하던가 이중 항체 등의 해당이 mRNA 기술들이 신기술들이 적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mRNA 백신이 투약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그 암백신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이네요. TAA 기전 쪽으로 볼 수 있는 이쪽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연구 개발이 늘었는데 TAA 쪽만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mRNA 통한 암백신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기존의 TAA 암백신이 조금 연구 개발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mRNA 항체를 통해서 이중 항체를 접합을 해서 항암 신약 쪽으로 적용을 하는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중 항체가 본격적인 도입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2017년 이후로 30% 연평균 성장을 하다가 22년 기준으로 이 시점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mRNA 기술력이, 항체 기술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시기죠. 이 이후부터 지금 이제 이 항암 신약 이 임상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23년 이후로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시장 성장 규모가 보여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중항체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5억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2030년에 93억 달러로 20배가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고성장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기술력을 동물 임상 기술 이전에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행을 하는 임상 전 단계인 전임상, 이게 동물 임상이죠. 그러니까 동물 임상 기술 이전에도 4천억을 투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임상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이중항체 기술 이전이 수조 원대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동물임상 전임상에만 4천억 이상을 썼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면역항암제에 있어서 간암이라던가 위암이라던가 비소세포 폐암 이후에
지금 이제 적응증 확대가 글로벌 빅파마의 지금 최대 관심사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면역 항암제가 다중 항체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체내에서 더 활발한 면역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탑픽이다. 이중항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이번에 지금 면역항암제 인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4년 만에 이중항체, 면역항암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이중항체에다가 면역항암제를 붙여가지고 이 신약 후보 물질 임상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지금 임상 1상 이상 식약처 국내 임상 1상 이상 시험 계획서가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 쪽과 2018년 이후에 이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얀센 쪽에다가 이 비소세포 폐암 지금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었죠. 현재 이 렉라자가 내년 FDA 허가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조 원대 잭팟이 터지게 되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 급등세가 나왔었죠. 해당이 FDA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국내 임상 1상 이상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임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서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또 주가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에서 mRNA를 통한 항체 치료제가 굉장히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mRNA를 이용을 한 면역 항암제 개발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으로서 선도 유망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BL 바이오입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중항체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에 있어서 역대 1위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의 1.3조 원 규모의 대단위로서 이중항체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요. 계약금만 1,000억대입니다. 역대 국내 바이오 벤처 기술 이전에 있어서 계약금이 1위예요. 그러니까 뭐 2조 원 기술 이전이다 3조 원 기술 이전이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 까놓고 보면은 계약금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제 뭐 좀 빛 좋은 개살구인 기술 이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ABL 바이오의 이런 이중항체 기술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뜨겁고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현재 계약금만 1,000억대 계약금 1위를 기록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ESMO 유럽 종양학회 쪽에서 급성 백혈병 이중항체 전임상 결과 지금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도 혈액암이죠. 그래서 이 이중항체 전임상 결과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6월 국제학술지에 비소세포 폐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항암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중항체 기술력에 있어서 국내 지금 이제 1위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FDA 임상 1상을 진행을 한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 염증 질환, 암 질환을 타겟으로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빅파마 룬드백의 이중항체 신약 후보를 5,400억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룬드백과 함께 FDA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쪽으로 직접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주요 주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쪽에서 상장 당시 약속을 해놨었던 부분이 1년에 1개 신약 후보 기술 이전을 약속을 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단기적인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움바이오입니다. 현재 지금 김은택 티움바이오 대표가 5년 후에 매출 7천억으로 200배 성장을 자신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 블록버스터 신약 항암 시약이죠. 1년에 매출만 20조 발생을 하는 키트루다와 면역 항암제 병용 투여 올해 지금 1A상 투약 완료를 했고요. 1B상 진입 예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보스턴에다가 티움바이오 쪽이 신약 개발 기업 이니티움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개발과 이중암체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후에 매출 7천억 달성할 수 있겠다. 대표 쪽에서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했고요. 올해 자궁 내막증 치료제 2천억대 기술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가오는 제약바이오 신약
신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에서 이제 항암 신약 쪽으로 원래 제약바이오의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항암 신약의 글로벌 트렌드는 비소세포 폐암 이후의 면역항암제의 적응증 확대, 그러면서 이 면역항암제의 적응증 확대를 위해 이중항체 플랫폼이 도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대규모 기술 이전이다라고 하던가 임상 승인, 그러면서 이제 임상 성공 결과 발표에 따라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 시기가 앞당겨진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있어서 이중항체 종목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정리를 드렸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자율주행, 지금 총정리 보고서, 지금 이제 관련된 산업 동향부터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지금 종목들 총정리 집 어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됩니다. 뭐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나 안쪽에서 뭐 정보들 이용하는 거 전부 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됩니다.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위쪽에 구독자 10,000명 돌파 별표 치고 자율주행 보고서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자율주행 총정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당일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뭐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찍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공구음원,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20% 이상 급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종목들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찍어드려서 또 이틀 만에 찍어드리고 이틀 만에 상한가 치고 60%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종목들 이런 식으로 대박주 종목들도 나오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치열하게 분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